안녕하세요. 문학의 민족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청소년 책을 조금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읽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또 다른 아이들은 어떤 글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이금희 작가의 유진과 유진입니다. 제가 제목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썼는데요. 이 책 속에서는 유치원 때 성폭력을 당한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둘이 주인공입니다. 마음의 트라우마를, 상처의 매듭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과정을 통하여 어른들도 배울 것이 많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워드를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뽑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시작을 우선 내 잘못이 아니야,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또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는 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운데 놓고 부모님과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이분이 이금희 작가님이신데요. 너도 하늘말라리아라는 책은 교과서에도 실렸고요. 그리고 주머니 속의 고래라는 작품도 그렇고 두 작품 다 굉장히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청소년들, 이 또래 아이들의 고민과 마음을 참 잘 읽어내는 작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진과 유진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작품 속에는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데 유진이와 이름과 성이 똑같은 유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에서는 혼란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큰 유진이가 제안을 합니다. 자기를 큰 유진, 저 작은 애를 작은 유진으로 해달라. 그런데 큰 유진은 작은 유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작은 유진은 큰 유진을 모르는 척하네요.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두 아이는 같은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축, 이유진 1학기 중간고사 전교 1등, 이렇게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이 플랜카드 때문에 큰 유진이 엄청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큰 유진은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큰 유진이 한 건 줄 알고 막 전화가 오고 이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난감해하고 이러는데, 작은 유진이가 이렇게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작은 유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작은 유진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저 아이가 자꾸 나를 안다고 한다. 네, 작은 유진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꾸 큰 유진이가 자기를 아는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작은 유진은 이 전교 1등이라는 성적표를 들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왠지 발걸음이 한편으로는 좀 무겁기도 합니다. 작은 유진은 이 성적표를 들고 가면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 고민도 하고, 본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은 유진에게는 2명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아이들과 자기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시선이 왠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양이 됐나 그런 생각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부모님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작은 유진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깨진 그릇을 어디에다 쓰나 막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를 대할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한 말이었다. 할아버지가 깨진 그릇이라고 이 작은 유진을 자꾸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교 1등 상을 들고 갔을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에 대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회장님, 얘가 전교 1등을 했어요. 제 몫은 할 것 같으니 마음 푸세요. 내가 전교 1등을 했을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 사진에 대고 한 말이었다. 깨진 그릇이 겨우 제 몫을 했다는 뜻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인정받는 것이 좋아 해죽거렸다. 네, 그때 성적표 들고 갔을 때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영정에도 말씀하시고 뭐 조금 태도가 부드러워지셨겠죠. 그래서 작은 유진은 순간적으로 자기가 영문은 알 수 없지만 깨진 그릇이었는데 이제 내 몫을 하는구나 하고 기뻤었는데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머리를 아프겠다. 왜 갑자기 이렇게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러던 작은 유진이가 이 분노에 휩싸였을까요? 뒤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유진뿐만 아니라 큰 유진도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유진이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바로 같은 유치원을 다닌 저기 있는 건우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건우와 영화를 보다가 건우의 손길이 다가오자 자기도 모르게 거칠게 건우의 손을 뿌리칩니다. 갑자기 잊고 있던 아픈 기억이 떠오른 것이죠. 작은 유진은 굉장히 좀 소심하고 예민하고 조용한데 반해서 큰 유진은 굉장히 밝고 쾌활하거든요. 그런데도 큰 유진에게도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아까 작은 유진에게도 어떤 분노가 있다고 했는데 큰 유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심지어 사귀던 건우가 사귀질 않았고 좋아했던 건우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는 문제가 있대.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요? 네, 그때 큰 유진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항변을 합니다.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큰 유진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자, 두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어른의 손. 착하지? 네가 너무 예뻐서 그러는 거야. 유치원 원장님은 계속 너무 예뻐서 그런다고 하면서 두 유진에게 성폭력을 합니다. 네, 두 유진과 건우는 같은 유치원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유치원 동창인 거죠. 두 유진은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때 청소년 상담소 소장으로 일하던 건우 엄마는 그 일, 성폭력이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앞장서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좋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우와 유진이가 사귄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이죠. 내 자식이 그런 애와 사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는 성폭력을 당한 아이지요. 이 어른의 이중성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작은 유진이가 머리를 이렇게 파랗게 칠하고 아주 술과 담배를 피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반항하는 중이에요.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고 하면 엄마 아빠는 어떤 얼굴을 할까? 작은 유진이가 전교 1등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한 거는 큰 유진으로부터 비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유진은 큰 유진도 기억할 수 없고 어릴 때 모습도 기억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큰 유진이가 유치원 때 있었던 성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작은 유진은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자기는 주워온 자식인 줄 알고 자기는 또 뭔가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늘 노심초사하면서 부모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유치원생에게 성폭력을 한 원장님,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자기 잘못이 아닌데 큰 유진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작은 유진은 기억도 나지 않고 고스란히 모든 것이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 부모님이 냉정하게 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깨진 그릇이라고 하고 이러는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그 분노가 엄청났겠죠.
자, 춤을 추러 다니고 학원을 빼먹고 담배를 피웠다고 깨진 그릇 취급당하며 집에 갇힌 작은 유진을 구출한 소라. 소라는 두 유진과 친구예요. 소라와 큰 유진은 기차를 타고 가출을 합니다. 그런데 뭐 가출이라기보다 사실 여행에 가까운 것인데요. 바닷가로 갑니다. 자, 이 소라와 작은 유진, 큰 유진 세 아이는 이제 가출을 해서 바닷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노래도 부르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합니다. 작은 유진은 춤도 잘 췄어요. 자기가 그동안 왜 그런 대접을 받았는지 자기 잘못이 아닌데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억울함, 분노 같은 게 폭발해서 춤을 추러도 다녔습니다. 이런 춤학원, 댄스학원에 이카로스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춤도 추고 뭐 이러니까 잘했겠죠. 작은 유진에 비하면 우리의 춤은 어설픈 막춤이었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다. 새벽에 뭐 이 세 아이가 춤추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몸짓으로 완벽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보기 좋게 날려주었다.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큰 유진, 작은 유진, 특히 작은 유진의 고통은 컸던 겁니다. 그런데 더 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새벽에 이 부모님들이 찾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사라졌으니까. 뭐 큰 유진의 엄마 아빠는 울고불고 끌어안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 그러고 뭐 소라 어머니도 난리가 났어요. 너 막 도망가고 잡으러 가고 그러면서 또 뭐 서로 끌어안고 뭐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데 작은 유진만 엄마하고 유진이가 먼 발치에서 이렇게 뚝 서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 애들이 가출을 해서 이제 지금 찾았는데 뭐 어쨌든 찾았잖아요. 그래서 뭐 다들 끌어안고 이러는데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유진과 엄마는 여행을 갑니다. 이제 처음으로 엄마하고 둘이 밥도 먹고 다른 곳에서 이제 잠도 자게 되는데요. 그때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나랑 똑같은 일을 당한 친구한테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심정이 어땠는 줄 알아? 기억도 못하면서 큰 죄라도 지은 줄 알고 살았던 내 심정을 알겠냐고 하고 작은 소라는 엄마에게 폭풍처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그래요. 나라고 쉬웠겠니? 나한테도 그 일은 너무 두려운 일이었어. 그랬어. 그저 유치원을 보냈는데 유치원생이 원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죠. 그게 어떻게 엄마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폭력은, 특히 아동 성폭력은 그 한 아이의 삶도 무너뜨리지만 가족 전부를 무너뜨리거든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폭력을 당한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을 대하는 가족들, 그러니까 이 두 아이에게 상처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작품에서. 큰 유진의 엄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상처에 정면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하지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사고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이를 계속 다독거려주고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분명히 있었던 일이지만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상처가 아물 때까지도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사랑한다는 것을 많이 표현을 하세요. 자상하고 따뜻한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보이면서 큰 유진의 편에서 엄청 힘이 되어줍니다. 건우 엄마가 이제 건우에게 큰 유진에 대해서 그런 애와 사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큰 유진의 엄마는 난리가 났었어요. 가만 안 둔다고 그 여편네 뭐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큰 유진의 편이 되어준 겁니다. 가출했을 때도 눈물 범벅이 되어서 큰 유진을 끌어안고 울어요. 그러니까
큰 유진의 엄마와 아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린 너의 편이야 라고 아주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는 거죠. 그런데 작은 유진의 엄마는 좀 다릅니다. 상처 자체를 죄악시하여서 기억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하고 냉담한 태도로 아이를 대하고요. 그래서 유진은 친부모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부만이 부모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정말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출한 그 새벽에 엄마가 왔을 때도 먼발치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상처를 대하는 어른들의 자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큰 유진의 엄마하고 작은 유진의 엄마하고 어느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청소년들과 이야기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큰 유진의 엄마처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말 못할 고민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라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친구와 이야기를 하겠다는 대답을 했고요. 간혹 부모님과 대화를 하겠다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도 있었고요. 그래도 이 부모님과 대화를 한다는 아이들이 좀 나와서 좀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 어른들이 참 잘 대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작은 유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과의 대화를 시도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 막 반항하잖아요. 근데 반항하면서 또 중간에 부모님과 대화를 한번 시도해봤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힘들대요. 이미 부모님이 그런 태도로 일관되게 작은 유진을 대했기 때문에 작은 유진의 혼자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보신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너무 과격한가요? 만일 내게 상처가 생긴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적극적으로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치유하겠다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큰 유진처럼 해야 된다. 작은 유진처럼 하면 오히려 또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동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애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비슷하죠. 정말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이들이 한 인생이 무너지고 가족의 삶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이 처벌을 굉장히 강력하게 더 크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그쵸? 이거는 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성폭력 문제는 절대로 뭐 특히 음주 때문에 뭐 심신미약 상태에서 뭐 해서 감형이 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성폭력, 아동 성폭력 문제는 굉장히 강하게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게 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애들이 생각보다 자신을 쉽게 버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 공부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하고 자기에게 휴식도 주고 이러죠. 이런 질문은 아이들이 대답을 그래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뭐 그리고 부모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부모님들이 너 아이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라고 이렇게 하면 애들 대부분 그렇게 대답해요. 나의 행복이요. 뭐 우리의 행복, 우리가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래요. 뭐 우리가 행복하길 바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성적이 좀
올라가서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그것도 좋은 대학에 가면 자기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런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부모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이제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다른 아이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 그림 유진과 유진의 표정 같죠. 유치원 때 당한 상처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자, 이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쓴 글인데요. 이 학생은 지금은 당연히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처가 보기 싫다고 해서 덮어두기만 하면 상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훗날에 보았을 때 덫이나 더 큰 상처가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약도 발라주고 바람도 쐬어주면 그 상처는 아무러 나무 옹이처럼 단단해질 것이다. 참 표현이 예쁘죠. 당연히 그런 상처가 없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상처는 잘 아물기만 하면 나무 옹이처럼 단단해져서 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큰 나무일수록 이 옹이가 많이 베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나무처럼 자라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런 어떤 현실, 상처, 아픔 이런 것도 이렇게 잘 대응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배경으로 해서 견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어른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이해해주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비행 청소년으로도 앞으로의 미래가 밝은 청소년으로도 자랄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고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다름 아닌 어른들이다. 매일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넌 아무리 해도 안 돼. 가 아니라 넌 할 수 있어. 라고 어른들이 말해준다면 우리는 더 밝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이 글쓰기를 되게 힘들어 하는데 이게 한 10몇 년 전의 글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애들이 그래도 책 읽고 글 쓰는 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도 많이 하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영상이나 이런 다른 매체가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과 글에 조금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읽기와 쓰기입니다. 책 읽기와 쓰기가 되어야 다른 공부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진과 유진을 통해서는 상처를 이제 어떻게 치유할까 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나오는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떤 제재일 뿐이고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은 큰 나무처럼 크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처를 잘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였던 적이 있지만 청소년이었던 적이 있지만 청소년들은 아직 어른이 되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자꾸 어른의 관점에서 시각에서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말씀을 하시면 아이들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들과 대화를 하시려면 중학교 2학년의 눈높이와 시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이제 부모님과 딸의 모습이 나오던데 어머니가 굉장히 엄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문을 닫고 엄마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이 휴대폰만 하던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른의 입장이나 위치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거쳐온 길이니까 그 눈높이로 가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게 좋겠다
것과 그리고 이 큰 유진의 엄마처럼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정면으로 내놓고 대응을 하되 부모님은 항상 아이들 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이기적으로 우리 아이가 사고를 쳤는데 우리의 그런 애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항상 아이들의 입장에서 우린 너를 믿고 있고 너의 뒤에는 우리가 있어. 이런 배경이 되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외적 자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자원이 있는데 내적 자원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건 이제 그 아이가 가진 것이죠. 이런 외적 자원, 부모님이나 주변 환경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첫 시간 유진과 유진이었는데요. 아직 이제 영상이 제대로 익숙지 않아서 저도 그렇고 또 보시는 분도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책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